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일부 혹은 상당수 국민들이 너무나도 미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하시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최근에 박원순 시장의 전 비서라는 사람이 박원순 시장에 대해 가지고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진영 논리에 심취해버린 일부 네티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박원순이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무려 고소인인 전직 비서관 A씨에 대해서 신상털이와 인신공격을 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야, 시청자 여러분, 이거 진짜 어떡합니까? 이거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국민 수준 어떡합니까? 대한민국의 민도 국민 수준 정말 어떡하냐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민들이 대학 교육을 받는다고 자랑하는 이 나라가 정말 어쩌다가 이런 입시 수험 교육 바깥으로 한 발자국만 나가버리면 이런 최소한의 생각조차 불가능한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좀비들의 천국이 되어버렸단 말입니까? 최소한의 자기 생각조차 불가능한 나라가 이미 실제로 와버렸다니까요. 아무리 진영 논리에 미쳤다고 해도 그렇지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편을 건드렸다는 이유만으로 앞뒤 전후 사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들이 정치인 성추행 사건의 고소인에게 비난을 퍼붓고 신상털이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미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본인들의 여동생, 본인들의 20몇 살짜리 여동생이나 딸내미가 환갑이 넘은 노인네한테 어떤 은밀한 사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그때도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정치에 미쳤다고 해도 그렇지. 사람이라면 편들 일이 따로 있는 것이죠. 최소한 이런 거는 마지막 정황이나 어떤 증거가 확실히 다 밝혀질 때까지 최소한 그냥 입이라도 다물고 지켜봐야 정상 아닌가요? 이거 진짜 우리가 이상한 겁니까, 여러분? 자,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만약에 미통당에서 이런 일이 터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홍준표나 황교안한테 이런 일이 휘말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때도 과연 지금 전직 비서의 신상을 털고 인신공격을 하고 있는 저 대깨문들이 과연 똑같은 행동을 보였겠습니까? 아니겠죠. 아니겠죠. 미통당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으면 대번에 여성의 인권이 어떻네 저떻네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를 떨었을 거예요.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척 하면서 아싸 좋은 아이템 생겼다 이러면서 실제로는 캠프파이어를 벌이면서 행복의 겨운 춤을 췄을 거라는 것이죠. 저것들이. 즉시 누구 사퇴하라느니 물러나라느니 또 서울 한복판 광화문 전체가 촛불로 뒤덮였겠죠. 정교조나 언론노조, 민노총의 사주를 받은 그런 가짜 시민들이 수백 수천 명 뛰어나오고 이익 집단화된 그런 가짜 시민들 그리고 거기에 선동돼가지고 함께 춤을 추고 SNS에서 깨시민 코스프레하기 급급한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또다시 서울 한복판을 가득 채웠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었다면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홍준표나 황교안 두 사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청년 우파들을 끌어들일 만한 깃발이 없다는 이유로 이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사실 몇 번 비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는 얘기가 다르다는 것이죠. 만약 이 두 사람한테 지금 박원순한테 터진 일과 똑같은 일이 터졌더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겠냐고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국민들 스스로가 이중잣대를 보여버리는 이런 나라의 현실이. 이 나라 정말 어떡합니까, 여러분. 저런 사람들이 우리랑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면서 바깥에 나가면 입 싹 닫고 직립보행하면서 우리랑 똑같이 동등한 사람 코스프레를 해버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신상털기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한번 보세요. 서울시청 비서실을 봤더니 뭐 몇 년도에는 몇 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근무를 했더라.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가려드렸는데 그러니까 일반직이 몇 명이더라. 결정직이 몇 명이더라. 남자 직원을 빼보니까 최종으로 여직원은 몇 명 안 남더라. 막 용의자를 줄여나가는 게 보이시죠? 이 좋은 머리를 왜 저런 데다가 쓰고 있냐고. 이런 소리들을 지금 자기들이 이제 되게 정의로운 일을 한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군중 심리의 위험성이라니까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흘러가는 방향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들 누군가는 저 신상털기를 보면서 지금 맞다 그게 정의로운 것이다 라면서 박수를 치고 있다니까요.
나는 그 모닥불과 횃불로 모여있는 그 군중들의 집합체가 가지고 있는 그 내재된 폭력성이 너무나도 걱정스럽고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의 미래가. 남자 직원을 제외하니까 몇 분 안 남더라. 뭐 00년도부터, 그러니까 땡땡년도부터 사직을 했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금방 찾을 수가 있겠더라. 내가 똑같은 여자로서 그분을 참교육시켜 주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야, 여러분, 이거 진짜 실화입니까? 나라 수준 실화예요? 제가 아직도 좌파 대깨문들한테 더 실망할 건덕지가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놀랍다니까요. 나는 아직까지도 실망할 게 남아있다는 게 너무 놀라워. 시청자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2차 가해 아닙니까? 2차 가해. 잘못됐잖아요, 지금 이 군중심리의 방향성. 최소한 좌파에서는 저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민주니 인권이니 약자를 위한 배려니 양성평등이니 평소 이런 가치관들에 대해서 저짱 양반들이 그렇게 노래를 불러대 왔지 않습니까? 범좌파 지정의 기본 슬로건이었잖아요. 당신들이 평소 그렇게 흔들어대던 깃발 아닙니까? 양성평등, 여성의 인권 이런 것들. 어떻게 자기 편 정치인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이렇게 모질고 못됐고 무자비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사상에 경도되어 버린 사람들의 무서움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토록 좌파에 대해서 경고를 했던 거예요. 진영 논리에 심취해버리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서워진다니까요. 사상에 미쳐버리면 이성과 상식이 마비되어 버리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못 보게 되고 피를 나눈 가족조차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념과 사상의 무서움입니다. 물론 저런 식으로 특정 인물의 신상을 털어가지고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비난을 하는 것 당연히 범죄입니다. 저런 짓을 하다가 고소를 처먹고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근데 제가 솔직히 걱정이 되는 것은 팔이 안으로 굽어버리는 그런 사태입니다. 무슨 말이냐? 솔직히 작금의 대한민국은 이미 정상적인 법치국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한국 사회의 민도와 시민의식 수준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박원순의 죽음은 또다시 하나의 성격화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인 진영의 필요에 따른 진영적인 작업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와중에 전직 비서관이었다는 저 고소인의 권리는 철저히 버림받고 외면받을 것이고 이 사건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 자체가 터부시 될 겁니다. 과거 노무현이 그랬듯이요. 만약 비서관이 신상털이와 같은 이런 2차 가해 현상, 자기가 당하는 피해 사실에 대해서 이 비서라는 분이 사회적으로 호소한다고 해도 솔직히 그 호소는 앞으로 묵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의 민도를 생각하면 말이죠. 솔직히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아마 저 악인들은 제대로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것만 같다는 걱정과 우려가 저는 계속해서 머릿속에 막 샘솟습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하고 있는 걱정 충분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요? 시청자분들도 아마 다들 동의를 하실걸요. 99% 이상. 우리 한국 사회가 왜 법치국가가 아니다 이런 말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죠. 우리 한국 사회는 법치국가가 아니다. 때법이 국민정서법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이 사실 우리 좀 법학을 공부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되게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말입니다. 근데 저쪽 성향의 인간들은요. 한국 사회가 법치국가가 아니다. 때법과 국민정서법이 지배한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거를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표현인 줄 알아요. 어떤 심경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심경에서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자라는 말을 하는 건지 저쪽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자기들의 국뽕 감성을 건드리니까 너 왜 너도 한국 사람이면서 한국을 비하하냐 이렇게 유치원생 같은 논리로 받아쳐버린다니까. 이런 애들하고 무슨 어른의 토론을 하겠습니까? 수준이 안 맞는데. 이게 한국 사회가 법치국가가 아니다라는 말, 때법이 지배한다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군중 심리를 보면 지금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거 광우병 사태 때도 그랬고 지금 박원순이를 고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전직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는 이 때법을 한번 보세요. 저 사람들은 세상 만사를 그때그때 즉흥적인 자신들만의 군중 여론으로 어떤 가상의 기준치, 불안하기 짝이 없는 기준치를 설정해 놓고 그거를 아주 보편타당한 당연한 잣대인 것 마냥 남들에게 휘두릅니다. 균형 잡힌 상식과 이성의 목소리, 경고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타인들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흘러가고 있는 그 방향성이 너무나도 걱정스럽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근성 정말 어디까지 추락할 수가 있는 걸까요?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된다니까? 나라의 미래가 정말 진심으로 걱정이 됩니다.
진짜로 정상인들, 이성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바른 목소리를 점점 찾아보기 힘든 사회가 이미 실제로 성큼성큼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내 이웃과 공공의 눈치를 보는 사회가 이미 실제로 와버렸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요, 좌파가 사회 전체를 지배해 나가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방향성은 과거 2차 세계대전 시절 이런 독일, 이탈리아, 일본 같은 나라들을 지배했던 그 무서웠던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전체주의적인 성향의 모습을 우리나라가 지금 놀랍도록 닮아가고 있습니다. 극과 극은 맞닿아 있다는 소리가 이런 곳에서 바로 나온 건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극좌가 수십 년, 반세기도 더 전에 있었던 그 극우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니까. 오히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진보, 좌파 진영에서 오히려 이런 전체주의 극우 성향을 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와 우리와 생각이 다른 남들은 모두 적이다. 모조리 싹을 밟아버려야 되는 적폐다. 척결의 대상이다. 이런 사고 마인드가 지금 대한민국에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정치인이나 정당인들 소수가 아니라 수백 수천만 일반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오랫동안 그게 사회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세뇌가 되었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것들이죠. 특정 정치 세력의 자발적인 당원 노릇을 국민 스스로가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극단인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무슨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그 끝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진심을 담아가지고 친구로서, 이웃으로서, 동네 형님으로서 바른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도 분명히 일부 남아 있는데, 바로 그 충언을 올리는 진정한 시민들을 격렬하게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 나라의 민도를 한번 보세요. 정말 너무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자, 시청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기분 좋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